폭락했다! 대공황이다! 불운한 시대가 천재를 만든다고 하죠. 주식 투자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생으로 그레이엄보다 13살 적은 필립 피셔 역시 대공황의 시련을 겪으면서 자신의 투자 이론을 정립했으니까요. 필립 피셔의 투자 이론은 벤저민 그레이엄과는 좀 다른데요. 필립 피셔는 오히려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이라면 장부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해도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벤저민 그레이엄이 가치주 투자 이론의 원조라고 한다면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이론을 월스트리트에 처음으로 소개한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님은 기업의 내재 가치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을 신중하게 선정해서 분산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무슨 소리야? 필립 피셔님께서 자신이 잘하는 소수의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같은 재무제표를 계량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최고 경영진의 능력과 경제력의 우위 같은 질적인 요소가 훨씬 중요해. 뭐라고? 이게 정말... 필립 피셔의 투자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가가 아닌 기업을 보고 투자하라는 것인데요. 성장주 투자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아주 탁월한 최고 경영진이 이끌어가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해 그 기업이 계속 성장하면서 더욱 훌륭한 기업이 될 때까지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보유하는 게 투자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성장을 이어가면 잠재적인 가치도 더욱 높아질 것이고 주식시장은 반드시 이를 반영하게 될 테니까요. 필립 피셔 이전까지 월스트리트에서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PER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PER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싼지 혹은 비싼지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필립 피셔는 주당 순이익에 PER을 곱한 것이 주가라고 보았습니다. 필립 피셔에게는 PER이 아니라 주가가 종속 변수였던 것이죠. 따라서 PER이 높다고 해서 그 주식이 비싸다거나 PER이 낮다고 해서 그 주식이 싸다거나 하는 판단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주가의 움직임을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삼고 계량적 분석이 자산의 가치나 주당 순이익 같은 수치화한 기업 가치를 중시한 것과는 달리 저는 궁극적으로 증권가가 재평가하게 될 기업의 질적인 가치를 투자의 최우선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대상 최고 경영자에 항상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경쟁업체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지만 당신 회사에서는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흔히들 필립 피셔가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방법은 명탐정 셜록 홈즈와 형사 콜럼보를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고 정확하게 범인을 찾아내듯 투자 대상 기업을 찾아내기 때문인데요. 그에 대해 필립 피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광범위한 사실 수집과 자료 분석, 철저한 현장 조사를 거쳐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진의 과거 실적을 살펴보고 향후 경영 전략에 대해 자세히 물어봅니다. 앞으로 회사 운영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전략이랄 게 뭐 있습니까? 그저 종업원들 독려해서 물건 많이 만들어 팔면 그만이죠. 야근이고 처리하고 24시간 공장을 돌리면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조사한 기업 내용과 최고 경영진의 답변을 종합하는 논리적인 추론을 거쳐 지금의 주가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또 지금과 같은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인지 철저히 따져보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필립 피셔는 많은 수의 보통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뛰어난 기업체 몇 개를 찾아내 집중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필립 피셔의 포트폴리오에는 통상 10개 내외의 종목만 편입돼 있고, 그중 3개에서 4개 종목의 전체 투자 자금의 75% 이상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다른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인식하기 이전에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을 때 오히려 이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급락하거나 어떤 기업의 실적이 1, 2분기 정도 갑자기 악화됐을 때도 매수할 기회고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맞게 철저히 조사를 한 다음 투자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식을 팔 때는 투자한 회사가 더 이상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와 또 자신이 내렸던 최초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2가지 경우뿐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지요. 의인 물용, 용인 물의. 이 고사성어가 의심나면 사람을 쓰지 말고 사람을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말뜻이라고 하더군요. 그 옛날 현인들의 철학과 철저히 조사하고 투자했다면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투자 원칙을 삼았던 필립 피셔와의 투자 철학을 비슷하게 느끼는 것은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